하지의 림프 부종은 골반 부위의 암, 즉 자궁경부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의 합병증으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암의 치료에는 수술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이 병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 후 환자들은 다리의 통증, 감각 변화, 근력 저하, 림프 부종, 고관절의 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림프 부종은 만성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어 발생 전 림프 부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궁암을 포함한 골반 부위 종양 치료와 연관된 림프 부종의 발생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 계통의 손상으로 인해서 림프관 내의 림프 흐름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사지에 비정상적인 단백물질의 축적이 되며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일종의 만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을 포함한 골반 계통의 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림프 부종의 발생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 통계적으로 보면 수술만 한 경우보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림프 부종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께서는 림프 부종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증상 발생 시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림프 부종의 자각적인 증상은 해당 부위에 부풀어 오르는 듯한 변화, 그리고 뻐근한 느낌, 압박감, 그리고 부분적인 발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감과 같은 변화가 느껴지시면 즉각적으로 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림프 부종의 치료법으로 복합 물리치료요법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는 피부관리, 마사지, 붕대, 치료적인 운동요법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림프 부종의 치료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부종의 치료는 피부 관리입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의 피부는 상처와 감염으로부터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의 상처나 소홀한 관리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나 모기에 물린 것만으로도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여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부에 부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피부 관리 지침에 따라 환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피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피부가 평소와 달라졌는지 건조해지거나 붉어지거나 색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처가 생겼거나 진물이 배어나오는지 피부 구석구석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부를 씻을 경우 저자극성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산성도가 낮고 촉촉함을 지속할 수 있는 수분성 로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발톱을 자를 때도 살이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다리를 씻을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며 목욕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발가락 사이의 주름 부위도 건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거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자, 이제 피부 관리가 끝났다면 두 번째 치료법인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부스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부스 마사지의 원리는 국소 부위에 정체된 림프액을 잔여 림프관을 통해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빗자루로 쓸듯이 낮은 압력으로 피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쓸어줍니다.
이때의 낮은 압력은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놓인 정도의 압력입니다. 하지 림프흡수 마사지의 순서는 먼저 최종 종점인 목 주위의 좌우 정맥각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지 림프액을 상지 부위로 이동 분산시켜 비워줍니다. 그리고 비워진 부위로 허벅지에 림프액을 올려주고 종아리를 허벅지로, 발목을 종아리로, 발등을 종아리로 보내줍니다. 마사지의 적용은 부드럽고 천천히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자, 이제 같이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좌우 정맥각의 위치는 양쪽 쇄골 끝에서 옆으로 2cm 뒤쪽입니다. 손가락 2개를 가볍게 얹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마사지합니다. 바깥쪽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서해부에서 반대편 서해부를 향해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마사지는 무릎에서 서해부 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마사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목 마사지입니다. 눈으로 가상의 선을 3곳 긋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등 마사지입니다. 발등에 가상의 선을 3곳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발목 마사지. 먼저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바깥쪽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림프흡수 마사지가 한 세트 끝났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2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림프흡수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가 림프흡수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푼더스 마사지입니다. 피부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피부를 뒤쪽을 향해 늘리고 아래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미들 마사지입니다. 목의 중간 부위를 잡고 바깥쪽을 향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서해부에서 동측 겨드랑이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부를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밀어줍니다. 서해부에 가까운 허벅지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허벅지 바깥쪽 마사지입니다. 무릎 쪽에서 위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밀어 올려주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마사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목 마사지입니다.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피부를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 마사지입니다. 발을 양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피부를 당기듯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발목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허벅지 바깥쪽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와 같은 과정을 2세트 더 반복하시면 자가 림프흡수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림프 부종에 사용되는 붕대는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해 고안된 비탄력성 붕대입니다. 붕대법의 원리는 근육의 움직임에 반대 압력을 생성하여 국소에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과 조직 사이에 있는 림프액을 정맥으로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붕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붕대의 구성에는 발가락 붕대 1개, 거즈 1개, 손 붕대 10cm 2개, 키드니 패드 2개, 붕대 6cm 1개, 10cm 3개, 12cm 2개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붕대가 준비되었다면 붕대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키넷을 발목에서 서해부까지 끼웁니다. 다음 발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반 접은 발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발등의 새끼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등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첫 번째 발가락에 5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두 번째 발가락을 5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발가락을 5회 감습니다. 다시 네 번째 발가락을 5회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발목에서 마무리합니다. 스타키넷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10cm의 손붕대 감기입니다. 패드를 이용하여 감겠습니다. 배가 불룩한 쪽이 복숭아뼈 뒤로 가도록 합니다. 발등에서 시작하여 반씩 겹치면서 서해부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6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등을 감기 위한 붕대입니다. 발목에서 발등을 가로질러 발등을 감습니다. 발등에서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발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발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발목에 감아줍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반을 겹치며 무릎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이때 압력은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무릎에서 시작하여 서해부까지 감아주는데 조금씩 당기면서 감습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무릎에 감겠습니다. 허벅지에서 시작하여 무릎을 X자로 2번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남은 거즈는 조금 위쪽으로 당겨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붕대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키넷을 발목에서 서해부까지 끼웁니다. 다음 발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4cm의 발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발등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첫 번째 발가락에 4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두 번째 발가락을 4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발가락을 4회 감습니다. 다시 네 번째 발가락을 4회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발목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10cm의 손붕대 감기입니다. 발등에서 시작하여 반씩 겹치면서 무릎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12cm의 손붕대를 이용하여 무릎에서 서해부까지 반씩 겹치면서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6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발등을 가로질러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발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발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발목을 감아줍니다. 다음은 8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반을 겹치며 무릎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무릎에서 시작하여 서해부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허벅지에서 시작하여 무릎까지 X자로 감으며 내려왔다가 다시 허벅지로 감습니다. 다음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겨가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종아리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남은 거즈는 조금씩 위쪽으로 당겨 접어줍니다. 자, 이제 붕대법이 끝났다면 네 번째 치료법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림프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붕대나 스타킹을 착용한 후 시행하고 1일 2회씩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은 10회 정도 반복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작하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각 동작은 마음속으로 3에서 5초간 세면서 실시합니다. 자, 그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측면 머리 돌리기 동작입니다. 머리를 천천히 5초를 세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턱과 눈은 수평이 되게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전방으로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5초간 목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반대편도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블록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높이의 블록을 먼저 부종이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슴에 오면 가볍게 손으로 잡아당겨 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골반 후방경사 운동 동작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복부근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가 살짝 들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는 골반 들어 올리기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을 허리 옆에 둔 다음 엉덩이에 힘을 주어 골반이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붙인 다음 서로 압박합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바깥쪽으로 다리 돌리기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나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최대로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5초간 유지합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무릎 구부렸다 펴기 동작입니다. 배에 힘을 주면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운 다음
다시 서서히 펴도록 합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발목 구부렸다 펴기 동작입니다.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이 한 채로 발목을 아래로 힘껏 밀었다가 위로 젖힙니다. 이 동작에서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동작을 유발할 때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동작은 발을 이용하여 자기 이름 쓰기 운동입니다. 발을 외부에 기대지 않게 하고 심장보다 높이 든 다음 발 전체를 이용하여 본인 이름을 씁니다. 2회 실시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고개를 들어 시선은 배꼽 쪽으로 향한 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코로 5초간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만들고 5초간 숨을 내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운동요법이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붓는 느낌이 있는데 걷는 운동이 좋지 않나요? 네, 다리에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분은 장시간 무리하게 걷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걷는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경사로라든지 장시간 걷게 되시면은 하지에 조직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력을 많이 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몸에 조금 조이는 보정 속옷을 입어도 괜찮을까요? 조이는 옷을 입으시게 되면 림프에게 흐름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림프 부종이 있는 팔, 다리는 조이는 속옷이나 조이는 옷 등을 착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로 수영이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가벼운 동작으로 이루어진 요가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수영장의 물이 림프 부종이 있는 팔, 다리에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뜸뜨기나 부항 치료를 자주 받고 있는데 부종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괜찮을까요? 림프 부종이 있는 팔, 다리에 대해서는 감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이나 부항, 뜸 같은 시술을 하시게 되면 감염의 기회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찜질방에 자주 가는데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도 되나요? 네, 찜질방에 가실 수는 있는데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분께서 장시간 뜨거운 곳에 계시게 되면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액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뜨거운 곳에 너무 장시간 계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 림프 부종의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림프 부종이 있는 다리의 피부 관리, 림프 흡수를 위한 마사지, 부종 감소를 위한 붕대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일상생활 중에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간단한 한두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본 비디오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일상생활 중에서 잘 지키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비디오의 내용이 여러분의 부종 관리와 호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사지의 적용은 부드럽고 천천히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자, 이제 같이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좌우 정맥각의 위치는 양쪽 쇄골 끝에서 옆으로 2cm 뒤쪽입니다. 손가락 2개를 가볍게 얹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마사지합니다. 바깥쪽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서해부에서 반대편 서해부를 향해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마사지는 무릎에서 서해부 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마사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목 마사지입니다. 눈으로 가상의 선을 3곳 긋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등 마사지입니다. 발등에 가상의 선을 3곳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발목 마사지. 먼저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바깥쪽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림프 흡수 마사지가 한 세트 끝났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2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림프 흡수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가 림프 흡수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펀더스 마사지입니다. 피부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피부를 뒤쪽을 향해 늘리고 아래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미들 마사지입니다. 목의 중간 부위를 잡고 바깥쪽을 향해 원을 그리며 다시 네 번째 발가락을 사회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발목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10cm의 손붕대 감기입니다. 발등에서 시작하여 반씩 겹치면서 무릎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12cm의 손붕대를 이용하여 무릎에서 서해부까지 반씩 겹치면서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6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발등을 가로질러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발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발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발목을 감아줍니다. 다음은 8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반을 겹치며 무릎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무릎에서 시작하여 서해부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허벅지에서 시작하여 무릎까지 X자로 감으며 내려왔다가 다시 허벅지로 감습니다. 다음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겨가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종아리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남은 거즈는 조금씩 위쪽으로 당겨 접어줍니다. 자, 이제 붕대법이 끝났다면 네 번째 치료법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림프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붕대나 스타킹을 착용한 후 시행하고 1일 2회씩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은 10회 정도 반복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작하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각 동작은 마음속으로 3에서 5초간 세면서 실시합니다. 자, 그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측면 머리 돌리기 동작입니다. 머리를 천천히 5초를 세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턱과 눈은 수평이 되게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전방으로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5초간 목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반대편도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블록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높이의 블록을 먼저 부종이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슴에 오면 가볍게 손으로 잡아당겨 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다시 네 번째 발가락을 오에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발목에서 마무리합니다. 스타키넷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10cm의 손붕대 감기입니다. 패드를 이용하여 감겠습니다. 배가 불룩한 쪽이 복숭아뼈 뒤로 가도록 합니다. 발등에서 시작하여 반씩 겹치면서 서해부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6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등을 감기 위한 붕대입니다. 발목에서 발등을 가로질러 발등을 감습니다. 발등에서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발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발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발목에 감아줍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반을 겹치며 무릎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이때 압력은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무릎에서 시작하여 서해부까지 감아주는데 조금씩 당기면서 감습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무릎에 감겠습니다. 허벅지에서 시작하여 무릎을 X자로 2번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12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서해부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남은 거즈는 조금 위쪽으로 당겨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붕대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킹-넷을 발목에서 서해부까지 끼웁니다. 다음 발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4cm의 발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발등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첫 번째 발가락에 4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두 번째 발가락을 4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발가락을 4회 감습니다. 하지의 림프 부종은 골반 부위의 암, 즉 자궁경부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의 합병증으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암의 치료에는 수술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이 병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 후 환자들은 다리의 통증, 감각 변화, 근력 저하, 림프 부종, 고관절의 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림프 부종은 만성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어 발생 전 림프 부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궁암을 포함한 골반 부위 종양 치료와 연관된 림프 부종의 발생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 계통의 손상으로 인해서 림프관 내의 림프 흐름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사지에 비정상적인 단백물질의 축적이 되며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일종의 만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을 포함한 골반 계통의 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림프 부종의 발생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 통계적으로 보면 수술만 한 경우보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림프 부종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께서는 림프 부종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증상 발생 시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림프 부종의 자각적인 증상은 해당 부위에 부풀어 오르는 듯한 변화, 그리고 뻐근한 느낌, 압박감, 그리고 부분적인 발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감과 같은 변화가 느껴지시면 즉각적으로 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림프 부종의 치료법으로 복합 물리치료요법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는 피부관리, 마사지, 붕대, 치료적인 운동요법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림프 부종의 치료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부종의 치료는 피부 관리입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의 피부는 상처와 감염으로부터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의 상처나 소홀한 관리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나 모기에 물린 것만으로도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여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부에 부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피부 관리 지침에 따라 환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피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피부가 평소와 달라졌는지 건조해지거나 붉어지거나 색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처가 생겼거나 진물이 배어나오는지 피부 구석구석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부를 씻을 경우 저자극성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산성도가 낮고 촉촉함을 지속할 수 있는 수분성 로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발톱을 자를 때도 살이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다리를 씻을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며 목욕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발가락 사이의 주름 부위도 건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거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자, 이제 피부 관리가 끝났다면 두 번째 치료법인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부스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부스 마사지의 원리는 국소 부위에 정체된 림프액을 잔여 림프관을 통해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빗자루로 쓸듯이 낮은 압력으로 피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쓸어줍니다. 이때의 낮은 압력은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놓인 정도의 압력입니다. 하지 림프부스 마사지의 순서는 먼저 최종 종점인 목 주위의 좌우 정맥각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지 림프액을 상지 부위로 이동 분산시켜 비워줍니다. 그리고 비워진 부위로 허벅지에 림프액을 올려주고 종아리를 허벅지로, 발목을 종아리로, 발등을 종아리로 보내줍니다.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서해부에서 동측 겨드랑이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부를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밀어줍니다. 서해부에 가까운 허벅지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허벅지 바깥쪽 마사지입니다. 무릎 쪽에서 위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밀어 올려주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마사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목 마사지입니다.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피부를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 마사지입니다. 발을 양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피부를 당기듯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발목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허벅지 바깥쪽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하지의 부종을 상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와 같은 과정을 2세트 더 반복하시면 자가 림프 흡수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림프 부종에 사용되는 붕대는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해 고안된 비탄력성 붕대입니다. 붕대법의 원리는 근육의 움직임에 반대 압력을 생성하여 국소에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과 조직 사이에 있는 림프액을 정맥으로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붕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붕대의 구성에는 발가락 붕대 1개, 거즈 1개, 손 붕대 10cm 2개, 키드니 패드 2개, 붕대 6cm 1개, 10cm 3개, 12cm 2개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붕대가 준비되었다면 붕대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킹 S를 발목에서 서해부까지 끼웁니다. 다음 발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반 접은 발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발등의 새끼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등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첫 번째 발가락에 5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두 번째 발가락을 5회 감습니다. 발등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발가락을 5회 감습니다.